홍콩에서 8964를 쓰면 경찰에 잡혀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4년 6월 초 홍콩 거리에서 8964에 해당하는 한자를 허공에 쓴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8964는 1889년 6월 4일에 일어난 천안문 사태를 가리키는 숫자이죠. 이는 중국 인터넷에서 천안문 사태를 검색 시 검열당하여 검열을 피하기 위해 생긴 단어입니다. 원래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르게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이후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중국의 홍콩 탄압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친중 인사들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죠. 그렇게 홍콩은 점점 중국화되어 갔고 홍콩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홍콩인들의 이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히 많은 인구가 영국으로 이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영국도 홍콩인들의 이민을 비교적 환대하고 있죠. 홍콩인들은 왜 영국으로 이민을 가며 영국은 왜 그들을 우호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뉴욕, 런던, 홍콩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금융허브라는 것이죠. 뉴욕은 월스트리트가 자리한 단연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이고 런던은 무려 17세기 중반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금융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어떻게 저들 사이에 낄 수 있었을까요?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무역 이해관계가 달랐던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었죠. 결과는 청나라의 패배였습니다. 따라서 1842년에 난징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죠. 이 조약으로 인해 청나라에 속해 있던 홍콩섬이 영국에 할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주룽반도와 신계를 영국이 차지했죠. 홍콩섬, 주룽반도, 신계를 모두 합친 것이 현재의 홍콩입니다.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 영국의 법률 체계, 교육 시스템, 인프라 등을 빠르게 수용하며 이른 시기에 선진 문화를 구축했죠. 무엇보다 홍콩은 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무역 항구로서 최고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홍콩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며 홍콩을 세계의 주요한 무역 중심지로 성장시켰죠. 이는 훗날 구글, 나이키,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홍콩에 지사를 세우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홍콩은 중국과 영국이 섞여 동서양을 모두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져 수많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었죠. 즉, 영국의 지배가 오히려 홍콩을 금융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홍콩인들은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홍콩에서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계는 홍콩 면적에서 약 86%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1898년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99년간 임대했던 지역이죠. 따라서 99년이 지난 1997년 영국은 신계를 포함한 홍콩 전체를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향후 50년간 홍콩이 유지해왔던 사회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었죠. 이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지만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일국 양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중국에서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기점으로 일국 양제가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는 반정부 활동을 벌인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유일의 민주진영 신문이었던 빈과일보가 26년 만에 폐간되기도 했죠. 또한 여러 저널리스트와 활동가들이 체포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영국은 홍콩인들에게 비엔노 여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비엔노가 있으면 언제든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머무를 수 있죠.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영국은 비엔노 여권 소유자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비엔노 여권을 소유한 자와 그 가족에게 5년간 영국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고 그 후에는 아예 시민권을 주는 특별 제도였죠. 따라서 홍콩인들의 홍콩 탈출, 일명 헥시트가 본격화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주해온 홍콩인들에게 정착지원금, 취업지원, 영어 교육 등을 제공했죠. 그런데 영국과 홍콩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지원이 너무 후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홍콩인들의 유입이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됐으면 지금 같은 환대는 없었을 겁니다. 즉, 홍콩 이민자들은 영국에 도움되는 존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홍콩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 내 홍콩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비영리단체에 의하면 영국으로 이주해온 홍콩인들의 약 60%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의 평균 대졸자 수치인 34%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영국 정부는 이들이 잘 정착했을 때 영국에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국은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많죠. 대표적으로 리시 수넥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영국의 총리이죠. 그의 아내는 인도의 세계적인 IT 기업 인포시스의 나라야나 무르티 회장의 딸입니다. 참고로 무르티 회장은 인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요점은 리시 수넥이 인도계 이민 3세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으로 이민 온 수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의사가 됐고 어머니는 약사가 됐죠. 리시 수넥은 영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영국에서도 상류층만 갈 수 있는 사립학교인 윈체스터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죠. 그 결과 현재 영국의 최고 지기자인 총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은 애초부터 자국에 도움될 기미가 보이는 이민자를 받는 것이죠. 물론 선진국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느껴서 이민자들을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결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책임과는 동떨어진 몇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는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던 사건이죠. 브렉시트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동유럽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난민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4년 4월 영국 의회는 르완다 이송법을 통과시켰죠. 이는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르완다로 보내는 법안입니다. 영국과 르완다는 무려 6,400km나 떨어져 있죠. 심지어 영국은 난민을 보내는 대가로 르완다 정부에 4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브렉시트와 르완다 이송법처럼 영국은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자국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되면 이민자든 난민이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즉, 영국 이민에 성공한 홍콩 사람들은 중동의 난민들이나 동유럽의 이민자들과 달리 영국 경제에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던 것이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대영 제국, 즉 영국입니다.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5%의 영토가 대영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현재는 영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선진국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실리주의가 있었죠. 영국의 이민자 수용 정책도 실리주의 중 한 부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민자를 골라서 받는 영국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영국은 비판받아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이민자를 대하는 영국의 자세를 옹호하실 건가요? 아니면 비판하실 건가요?